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유니뉴스입니다. 북한 유소년 축구단이 경기도 연천에서 열리는 2014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참가차 지난 2일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 4.25 체육단 선수 22명과 임원 등 32명은 청소년 연수시설인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 체류하며 경기를 치릅니다. 남북 유소년 축구는 7년 만에 열리는 경기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되며 북한 선수단은 11일 중국 광저우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남북하나재단이 탈북 여성의 취업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1호 탈북 여성 지원센터인 착한 엄마 센터를 열었습니다. 착한 엄마 센터는 출산, 육아, 질환, 고령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탈북 여성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과 부업 일자리 제공, 직업 훈련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정옥입 이사장은 착한 엄마 센터를 통해 탈북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착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남북한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또 이거 입국을 하시면서 경력이 단절된 경력 단절기를 보내시고 또 입국하시면 또 출산,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보통 육아, 보육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굉장히 지역 구조가 열악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에게 적중한 지역 구조가 뭐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탈북 여성들이 그 손재주나 손 기술이나 이런 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북한의 그 제복 경력들이 또 여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주의 부업들을 저희가 일단 알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부업을 할 시간에 보육이 또 지금 걸림돌이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센터에. 그래서 아기를 여기 어린이방에서 같이 봐드리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숭실대학교가 2015학년도부터 통일캠프를 실시합니다. 통일캠프는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3박 4일간 필수 교육으로 탈북자와의 강연과 대화 시간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숭실대는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을 열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남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통일시대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문경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은 시대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리더십연수원은 앞으로 청소년부터 시민, 해외 동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맞는 민간 주도 통일 교육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우선 입학하는 전교생 신입생들에게 교양 필수 과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어서 통일 강좌를 필수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주제 강좌를 마친 학생들은 2단계로 문경 숭실통일 리더십 연수원에서 3박 4일 혹은 4박 5일의 통일 집체 실천 훈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교육 과정 전체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여러 일들이 한국 대학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2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전단살포 문제로 남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주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며 아울러 북한이 진정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북측은 정부의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 조국 평화 통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단 살포 문제는 회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 문제라며 전단 살포 중단 없이는 남북 대화도 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평통의 박근혜 대통령 비난과 우리 측 민간단체에 가한 위협에 대해 남북 합의와 국제규범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작 하나로라는 구호 아래 지난 1일 통일 국악 한마당을 끝으로 통일문화주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명창 김혜란, 김영임을 비롯한 여러 국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민요, 무용,
풍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쳐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파주 평화발전소 미술제를 시작으로 남북 영화 상영전, 투비언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구성된 통일문화주간은 문화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하고 느끼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통일부가 지난 4일 주한공관대사 43명을 대상으로 고위급 접촉 무산 등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 정책 방향을 밝히는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지 말고 조성된 대화의 계기를 활용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우리와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이고도 비합리적인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지만 남북 간에 이루어진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5일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열린 통일 콘서트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분단된 조국을 물려주는 일이 없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역설했습니다. 류 장관은 젊은이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며 우리 공동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시대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원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남북 관계 그러면 접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부산은 저 휴전선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북한하고의 관계, 한반도에서의 부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못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젊은 층들,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부산과 우리 통일, 부산과 그럼 북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진 사례가 이제 많은데, 학술 심포지움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니까 UCC라는 청소년들의 친근한 매체, 이런 걸 통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11월 9일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사라진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같은 민족이기에 하나가 되고 싶어 했기에 갑작스러운 통일이었지만 서로를 마음으로 환영했다는 독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하나 될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통일 한국, 시작 하나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유니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